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생각이 에너지다. 진심이 짓는다.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 유명 광고 문구를 만드신 대한민국 대표 광고인, 게다가 요즘 이제 베스트셀러 저자로 그리고 인문학 전도사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시는 분, 박웅현 대표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문구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뭐 협업입니다. 협업. 물론 혼자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같이 회의를 하고요.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왜 옛날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곳으로 시상이 떠오르는 곳으로 마상, 측상, 침상을 얘기했었거든요. 옛날 시인. 무슨 말이죠? 마상? 말 위에 마상, 아. 측상은 화장실, 아하. 침상은 잠자리. 예, 예.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정신줄을 놓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해놔야 되는 거죠. 고민을 많이 해놓은 상태면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뭐 제가 떠오르거나 제 후배가 떠오르거나 이렇게 떠오르는 카피들인 거죠. 뭐 그런 것들이. 그래요? 화장실에서 떠올리셨어요? 화장실은 없었고요. 생각의 에너지다라는 그 어떤 기업 광고 카피는 맥주집이었어요. 맥주집에서 맥주 한 잔 마시고 후배들이랑 첫 회의를 끝내고 예. 뭐 이번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생각이다 아니야? 생각이 에너지 아니야? 마침 그 회사 이름이 에너지가 들어갔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툭 나온 거죠.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 바로 야 이거다라고 확신은 못해요. 한 달 동안 굴려보다 보면 이게 맞다 싶은 게 나오는 경우 있고요. 그렇게 굴려본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회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의 에너지 아니야가 나왔으면 그 다음 날 만나서 뭐 광고를 어떻게 만들지, 뭐 광고 전체 프레젠테이션을 뭘 할지, 뭐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해보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좋을지 저런 게 좋을지 막 아이디어가 쭉 나오고요. 그러니까 생각의 에너지다 말고 또 다른 게 막 나오겠네요. 그렇죠.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를 놓고 비교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복잡하게 가다 보면 그래서 한 2주 정도 가다 보면요. 정리가 쭉 돼 나가죠. 이렇게 버려지고 그럼 이 전체를 꿰는 건 뭘로 할까? 그때 우리 맥주집에서 나왔던 그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저는 그게 제일 인상 깊거든요. 예. 그건 옷 광고였죠. 그 브랜드의 로고 마크가 자전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왜 옷들이 이 자기 가슴 쪽에다가 자기네 로고를 넣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뭐 말 타고 누구는 악어가 나오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로고를 선명하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를 주목했었고 그 로고를. 근데 그 옷에 로고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캠퍼스에서 지나가는 걸 봤다. 네. 근데 그 여자가 그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내가 좋아하는 저 여자가 저 옷을 입는구나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이게 저 표현을 한 거죠. 이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이것도 맥주집이네요. 번번이 술집이네요. 네, 아니 두 개가 그러네요. 다른 건 다 그렇진 않은데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이것도 과정인데요. 자전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라는 얘기가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카피에다가. 네. 왜냐하면 그 심볼이니까 그렇죠. 자전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가슴 위에 자전거가 있는 거잖아 지금. 내가 그 옷을 입으면 내 가슴 위에 자전거가 있는 거잖아. 만약에 그것이 좋으면 그 자전거를 주목할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가슴 위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그렇죠. 가슴 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자전거는 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다 의미 있게 보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하다가 툭 조합이 된 게 이제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모여 앉아서 맥주 한 잔 마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단어를 잡아내는 거. 맞습니다. 딱 단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생각의 파편들을 엮어내는 거죠. 네. 그리고 딱 맥주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일 많은 곳은 회의실이죠. 물론 그렇겠죠. 회의실에서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마치 이렇게 나사가 딱 맞는 것 같이. 그걸 그렇게 잡아내서 나사를 맞추시는 분이 우리 박 대표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회의를 주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후배들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런 어떤
통찰 이런 거는 저한테 기대하는 게 많으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데 꼭 제가 아닌 경우도 있죠. 어떤 아이디어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예. 광고주가 동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지난한 과정입니다. 광고주를 동의하게끔 만든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잘 보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발상보다 설득이 더 큽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감으로 발상이 3할 정도, 설득이 7할 정도라고 보여요. 그 정도로 설득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방금 그 자전거 같은 경우는 금방 설득이 됐나요? 안 됐고요. 안 됐어요? 그 카피는 죽을 뻔했었죠. 왜요? 아니 죽었습니다. 사실은. 왜, 제가 그 카피를 제안을 했고요. 광고주는 싫어했습니다. 왜요? 왜 싫어했냐면 그 회사의 슬로건이 있었거든요. 기존 슬로건이. 그게 뭐였냐면 도심 속의 자연주의였어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회사의 슬로건을 알리고 싶다. 슬로건이니까 그 옷의 슬로건이 도심 속의 자연주의니까 이해는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보면 메시지를 발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 메시지가 정확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도심 속의 자연주의는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다는 말장난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경영진에서 판단이 도심 속의 자연주의로 하자.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다는 하지 말자. 판단을 내린 거죠. 네. 끝난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아까웠어요. 그 카피가. 그래서 녹음을 한 번 더 따는 거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때 이제 그 한석규 씨가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따는 건 돈이 안 들어서 녹음을 하나만 더 딴 거예요. 똑같은 그림에다가 목소리만 2개를 얹은 거죠. 그래서 광고주한테 가져가서 광고주가 합의한 걸 보여주고요. 뭐 괜찮네라고 하고 있을 때 다른 카피를 한번 해봤습니다. 라고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임원진이었거든요. 그 회사에. 뭐 한 40, 50대 노년층, 중장년층. 이분들이 보시더니 도심 속의 자연주의가 명료하네. 이거 가지라고 했어요. 예. 근데 그때 부서장님께서 최고 결정권자죠. 그 자리에 이게 우리가 입을 옷이 아닌데 입을 사람들 들어와서 한번 얘기 들어볼까? 라고 한 거죠. 입을 사람이라면 30대. 젊은 사람들. 네.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문 열고서 바깥에 있는 그 회사 직원들 30명, 이제 10명 정도를 부른 거예요. 주로 여자분들이었고. 그래서 2개 보여주고 뭐가 더 좋아? 그랬더니 10대 0이에요. 10대 0. 10대 0으로 이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임원분들도 하여튼 이상해. 그러면서 글로 갔죠. 이야. 근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죽다 살았네요, 완전히. 완전히 죽다 살았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료한 메시지지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가운 단어의 조합이거든요. 도심 속의 자연주의라는 게 뭐 그게 나한테 말을 걸질 않거든요. 멋 하나도 없어요. 없죠. 근데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다는 약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멋이 있으니까. 멋있고. 그래서 이게 관점입니다. 둘 다 옳은 주장인데요. 샌드 입장에서 보는 시선과 보내는 사람이냐, 네, 받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광고는 철저하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야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고집을 했던 거고 그렇게 살아났었죠. 진심이 짓는다. 예. 이것도 아파트 광고죠. 아파트 광고고요. 아파트 광고의 어떤 이 새로운 시대를 열은 광고 아닙니까? 강력하게 시장에서 기능을 했고요. 브랜드 지표가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 광고 프레임을 바꿨다는 얘기를 듣는 광고고요. 그래서 성과는 꽤 좋았던 광고였어요. 이런 거 어떻게 만드셨을 때?
이거는 사실은 올해 넉 달 정도 준비를 했고요. 만든 편수도 한 열 몇 편, 2, 3년 동안. 초기 준비가 넉 달. 그래서 큰 캠페인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지점이 어딘가 하면 첫 광고요. 첫 번째 광고를 어떻게 내보내느냐 했는데요. 그건 회의실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인턴 사원이 던진 농담을 제가 받았어요. 인턴이 던진 농담을 받아서 그걸 광고를 만들었어요. 인턴이 대학생이었는데 아파트 광고가 싫다. 우리나라 아파트 광고는 과장이 심하다. 화려한 얘기만 하는데 우리 아파트 생활은 그렇지 않다. 과장이 심하다? 예. 화려하다? 무슨 예. 뜻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광고에 보면 여자들이 긴 드레스 입고 나오는데 집에서 그렇게 입고 다니면 넘어진다. 그리고 그때 톱스타 한 사람이 어떤 아파트 광고 모델을 했는데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그 사람은 거기 살지도 않는다고 하더라. 그리고 대부분 탑 여배우들이 그렇죠. 아파트 광고에 등장했었죠. 했었죠. 그때 지금도 뭐 다 아실 만한 어떤 분인데 아파트 광고에 나왔는데 우연히 기사가 나온 거죠. 그 사람이 사는 집. 근데 그 아파트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겠죠. 뭐 그럴만 하죠.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젊은 친구는 그것도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유럽의 성 그림이 나오는 광고들을 한다. 아파트 광고들이. 근데 우리 집은 그런 성이 없다. 그리고 무슨 뭐 톱스타가 나와가지고 애들이 벽에 낙서하면 깍꿍 잡고 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뛰어다닐 공간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몇 %냐. 그러면서 대체로 한 30평 이 정도 아파트 짓는데 그쵸. 마치 무슨 성처럼 베르사유가 나오고 했잖아요. 거기에 탑 여배우가 긴 드레스 입고 이게 안 맞는다.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례 허식 같은 그리고 약간 그 너무 폼 잡는 이게 불편했던 거죠. 젊은 친구들은. 그걸 한마디로 진심이 짓는다. 그러고서 우리는 진심으로 짓습니다. 진심이 지은 아파트입니다라고 이제 한 거죠. 기존 광고를 그냥 정면으로 공격한 거고. 정면으로 공격한 거죠.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프레임을 바꿨다는 얘기가 그 이후로 톱스타 나오는 광고들이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바꿨다는 얘기를 하는데 톱스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밉겠습니다. 밉죠. 자기네 일감이 없었으니까. 많이 밉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판단할 때 떨렸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광고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기존의 방식.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게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뭐냐면요. 동경하는 거죠. 동경보다요. 팔고 싶은 거예요. 내가 8억에 사서 10억에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멋져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30평에 살지만 우리 아파트는 성 같다고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아파트에 산다. 근데 광고를 봤더니 그 아파트가 막 성이 나오고 크게 나오고 멋있게 보인다. 그러면 저 아파트는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해서 시세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에 정면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떨렸죠. 이걸 할 수 있을까? 받아줄 수 있을까? 여기서 떨렸는데 소비자들이 혹시 이 광고를 보고 이 아파트는 싸구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거 브랜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제일 떨리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이제 그때 확신이 필요한 거죠. 뭐 그걸 원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메시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내가 많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한 가지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누르면 동의해 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던졌는데 다행히 이제 소비자들이 동의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가 광고가 반응이 매 있어요. 순간 그렇게 떨리십니까? 떨립니다. 떨리고요. 지금까지 만드신 광고가 몇백 평쯤 될까요? 숫자는 뭐 엄청나게 많은데 수많은 실패작을 만들었고요. 물론 한 줌의 성공작을 만든 거죠. 제가 29년째입니다, 지금. 29년째고 쉬지 않고 일을 했고요. 그러면 진짜 많은 광고를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손으로 꼽는 이 정도밖에 기억에 남지 않으니까 많은 실패를 한 거죠. 근데도 떨리는 게요. 실패를 해봐서 그래요. 네. 지금 진심이 짓는다 얘기한 건 성공 케이스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반대 경우들도 진짜 많거든요. 나는 이건 된다. 이건 확실하다. 이거는 분명히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라고 광고를 내보냈는데 일주일 만에 내린 광고들도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말을 되게 수다스럽게 하는 광고를 만들었어요. 30초 광고인데 1초도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 막 얘기를 하는 광고를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뭐라고 말을 해요? 뭐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석유를 폐각해가지고 뭘 하는 건데 그게 옛날부터 했던 일인데 요즘 그걸 쓰고 있고 근데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막 얘기를 하는
제가 그 모티브가 온 건 사실은 가브리엘 마르케스입니다. 너무 먼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100년 동안의 고독. 100년의 고독이나 네. 콜레라 시대의 사랑 혹은 살만 루시드의 한밤의 아이들을 보면 그 언어의 정글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새롭겠다 광고로 한다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광고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저는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수다를 떨면서 결국 뭘 광고하는 겁니까? 어떤 기업의 기업 광고였습니다. 이 기업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기억납니다. 예. 막 그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막 떠든 거 기억납니다. 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는 얘기를 각 잡고 하는 게 너무 팍구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새롭겠다 싶어서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확신이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저렇게 불친절하냐. 그리고 그 기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왜 남한테 숨길 일 하고 있는 거냐. 왜 저렇게 말을 아무렇게나 던지냐.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약간 자폐기 있는 사람 얘기를 듣는 것 같다. 오, 그 일주일 만에 내렸어요. 그런 예들은 진짜 많아요. 진짜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떨리냐는 얘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늘 떨립니다. 늘 떨리고요. 지난번에 내가 성공했던 방법이 이번에 성공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이 다르고 제품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요. 또 시대가 바뀌고 매번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매번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하는 것들은 지난번에 한 것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한 거면 이미 새롭지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늘 떨리는 일이고요. 그걸 스트레스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좀 아까 쭉 우리가 몇 가지 광고 예를 들었던 매번 살 떨리는 경험치이지만 새로운 걸 만들고 아이디어를 조합해서 결단을 내리는 예.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